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의 하객진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김태현 기자, 기자계의 마동석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내기를 했죠. 그럼요, 라이브 독박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가 세팅이 좀 덜 돼가지고요. 라이브를 못했고요. 오늘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심히 다음부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그건 아마 라이브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용어 하나를 수정해야 됩니다. 검사장 아닙니다. 연구위원입니다. 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 이게 보면은 법률상 검찰청법에 보면은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보직에 관한 규칙, 규정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대검찰청 검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수 문화를 없애려고 그 규정에 검찰총장이랑 검사만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검사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신에 대검찰청 검사급이라는 말이 되는데 대검 검사급이라고 하거나 그냥 검사라고 하거나 그냥 직책을 불러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검사장이 이름이 붙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검사장이라는 표현, 없어진 표현을 자꾸 쓰는 게 이게 사실 검찰의 말투거든요. 네, 굉장히 대우해주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검사장님 이러면 되게 엄청나게 검사님도 이래도 상당히 떠받들어주는 느낌인데 그중에 장님이니까 검사장님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언론이 한동안 뜸했던 검찰 받아쓰기 기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동안 기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검사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게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요즘 참 가관이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그 정경심 교수의 동료 장경욱 교수가 등을 돌렸다. 그리고 타임라인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정경심 교수가. 그나마 그건 괜찮아요. 어디야 머니투데이인가? 이미호 기자? 야, 나는 걔가 기자인지 뭐라고? 한동훈 검사를 보고 찐 검사라 그랬더라고요. 진짜 검사다. 이게 뭐냐면은 그 KBS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KBS는 또 뺐어요. KBS 법인은 빼고 KBS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나? 그러면서 찐 검사다 이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그 논리를 찜쪄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사실 KBS를 대상으로 한 거 KBS 대상을 뺀 거 그거는 언론사를 상대로 했을 때 이기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기자 개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찐 검사래. 야, 나는 그 걔가 정신이 아닌가? 걔는 동업자 의식도 없나 봐, 최소한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세계일보죠. 김태훈 기자. 그 친구는 꽤 법조 출입한 지 오래됐는데 의연한 대처. 한동훈 검사장의 의연한 대처.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윤석열 총장 5~6kg 빠졌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의연한 대처 이거는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한 게 있잖아요. 검사한테 일개 장관 따위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게 참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하니까 헌법을 포토샵질했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한 걸 가지고 한동훈이 뭐라고 또 갖다 붙였느냐면 국민들 앞에서 공직자는 모두 일개 공직자일 뿐이다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이거를 세상에 김태훈 기자,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의연한 대처. 야,
윤석열 총장 4kg 빠졌다는 거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네, 의연한 대처. 검찰 청가예요 이런 거. 예. 자 이렇게 지금 검찰을 완전히 뭐 우리 기자들 표현으로 빨아주는 기사, 쪽쪽 빨아주는 기사를 쓰질 않나. 심지어 검찰을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기사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정경심 교수 제 27차 공판, 이번 27차 공판이죠. 네네. 27차 공판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른바 타임라인 보도. 야, 나 보면서 내 참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요 내용 뭐 간단히 어쩌다가 이 타임라인 얘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동양대에서 컴퓨터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날 어떤 시간에 뭘 어떻게 그 표창장을 위조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검찰이 했던 주장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대체 이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보니까 일제히 표창장 타임라인이라는 걸 보도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궁지에 몰렸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뭐 빼박 증거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자세히 보면서 기존의 주장에서 뭐가 달라졌지? 이 타임라인 나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사실 타임라인 보면서 오히려 웃겼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참 이거를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저는 그날 타임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왜 썼는지 저는 그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고 좀 유출했습니다. 예. 그날 검언유 작가 관련해서 타임라인은 속이지 않는다. 기사가 나온 이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희한하게 정경심 교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타임라인에 속이지 않는다. 네. 정경심은 위조했다 이 말이구나. 그렇죠. 예. 검색하면 타임라인으로 같이 뜨거든요. 아하, 야. 자, 그래서 제가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타임라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2013년인 걸로 돼 있죠. 2013년 아마 네, 6월경입니다. 6월 1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경심 교수가 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설명을 한번 듣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맨 먼저 아들의 수료증을 스캔해서 윈도우 그림판에 옮겨요. 그리고 그걸 다시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또 MS 워드 문서로 옮겨 가져가요. 끼워 넣기를 한대. 그러면 이제 MS 워드니까 문서 DOC 파일이 되겠죠. DOC 혹은 DOCX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직인 부분을 캡처해서 오려냈대. 자, 그래서 JPG 파일을 이번에 만든답니다. 자, 고라고 난 다음에 아리아 한글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를 만드는데요. 이걸 HWP 파일이었겠죠. 이거를 다시 PDF 파일로 전환을 한답니다. PDF 파일을 전환한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직인하고 PDF 파일을 합쳐서 완성을 했다. 요게 검찰의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전체에 걸쳐서 한 50분 정도 걸렸다고 나와요.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서 이리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스캔해가지고 바로 표창장 PDF 파일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왜 거치죠? 아니, 그렇잖아. 왜 그러죠? 이거를 왜 PNG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그걸 다시 MS 워드 문서로 만들었다가 그거에서 다시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여기 이렇게 갖다 붙이냐고. 여기서 바로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요 파일은 2번 PC, 요거는 또 1번 PC. 요거는 1번과 2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뭐냐면은 이 작업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그 강사 휴게실에 컴퓨터 2대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2대 컴퓨터에 이 파일들이 나눠져 있대요. 2대 컴퓨터에서 일을 했다고 말을 못하니까 2대 컴퓨터를 막 조합을 해, 막. 이 파일은 여기서 있고 저 파일은 저기 있는데 막 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2대고 파일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USB를 꽂아서 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추출을 해서 다른 파일로 옮긴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정황이 하려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두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합쳤다라고 하면 USB를 했던가 네.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던가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2014년, 13년 그 당시에 그 설치된 프린터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출력을 했을 것이다, 위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검찰이 원하는 증거들만 있어요. 정경심 교수 쪽에 유리한 증거, 뭐 예를 들면은 프린터를 한 해시값. 그러니까 이 네네. 말이에요. 프린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프린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만들었으면 프린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프린터를 했으면 프린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어떤 프린터에 이 파일을 보냈다라는 그 기록이 남습니다. 이게 스풀 네. 파일이라 그러죠. 임시 네. 파일인데 그 파일이 남아야 돼요. 안 남았어.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컬러 프린터가 접속된 적은 있다. 어쩌라고. 접속됐다고 해서 프린트된 기록이 있어야지. 근데 프린트된 기록은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뭐 1990년대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프린터는 요즘은 다 컬러예요. 컬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황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 상장 프린터 할 때 쓰는 그 컬러 프린터 네. 그 해상도가 얼마 된 줄 알아? 얼마 됩니까? 예. 1200 dpi 이상 나와요. 1200 dpi라면은 어느 예. 정도죠? 좀 센 거야. 그것도 2400 dpi 이렇게 나와야 네. 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가정용 컴퓨터는 얼마? 640 dpi예요. 절반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서를 프린트해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상장 같은 거 이렇게 공식 문서를 해서 보면은 깨져서 나와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곡선되는 부분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그 픽셀이 깨져서 나와요. 네. 그걸 안 써요. 그래서 그런 파일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 아주 고품질, 고해상도의 프린터를 접속했느냐 그런 기록은 또 없어. 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어떤 겁니까? 예. 내가 이걸 보고 한참 웃었어. 이게 이런 근거가 되려면은 이 파일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잖아. 네. 그지? 근데 2014년에 포맷을 했대. 포맷을 한다고 중요한 파일들을 백업을 했다가 포맷을 한 다음에 다시 끼워 붙였어. 네. 그랬으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안 남아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하나 일관성 있는 얘기가 되려면은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그 시간대에 같이 만들어졌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런 그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두 대의 컴퓨터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옮겨갔다. 뭐 USB가 옮겨갔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2014년에 싹 한번 포맷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깐 거예요. 그랬으면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날짜 값이 다 틀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에 나온 그 포렌식 수사관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추측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요 그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정경심 교수가 예전에 이제 경력 증명서를 그 작성했던 내역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는 조민 씨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같은 수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갖다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예.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검찰이 이걸 제대로 입증을 하려면은 이런 추정 외에 다른 추정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그렇죠. 다르게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르게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그게 유죄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검찰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증거를 짜맞춰 붙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포맷해가지고 걸 다시 포맷했다가 다시 복사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포맷하기 전에 백업을 해두잖아요. 네. 백업했다가 다시 갖다 붙였어요. 포맷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에 날짜 정보들은 다 엉클어져요. 믿을 수가 없는 정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정경심 교수는 뭘 쓸 줄 모른다?
아래한 걸 쓸 줄 몰라요. 즉 뭐냐면 이 과정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아무리 타임라인이 맞아도 이 과정을 할 수 없었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굳이 검찰이 이 MS 워드라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MS 워드라는 말을 만들어 놓으려고. 정경심 교수는 MS 워드밖에 쓸 줄 모르거든. 지난 재판에서 명확하게 나왔죠. 정경심 교수가 MS 워드밖에 쓸 줄 몰라가지고 직원들이랑 마찰이 있었다. 네. 그리고 동양대 공문은 다 한글 파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건데,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딱 오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후에는 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왔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오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특히 중요한 얘기가 다 오후에 나온 얘기 중에 정 교수는 당시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당시 서울에 있었고 네. 컴퓨터는 영주에 있었죠. 검찰은 이게 계속해서 이 컴퓨터가 영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뭐 IP 주소가 어떻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IP 주소가 비슷하고 IP 주소가 같다면 내가 또 말을 달라. 네. IP 주소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예전에 나온 조교들 발언으로 확인이 된 게 2017년부터 이 강사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는 먼지가 쌓인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검찰 주장대로 이 컴퓨터를 먼지가 쌓인 채로 뭐 사용을 했다라고 치면 정경심 교수가 USB를 꽂아가지고 파일을 가져간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황 안 나오고 메일로 보낸 정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검찰은 컴퓨터를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거의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컴퓨터는 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컴퓨터는 어디 있었어야 돼?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은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싹 뒤져가지고 IP 주소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IP 주소는요.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어떤 장비를 썼느냐 따라서 같은 회사 장비를 쓰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IP 주소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서 IP 주소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러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호인 신문에서 개박살이 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캡처를 해서 상장을 위조했다는 것과 2013년도에 날인을 했다는 공소장은 여전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주장처럼 이렇게 위조가 됐다면 1번 공소장, 맨 처음 들었던 공소장하고 나중에 고쳐진 공소장하고 둘 다 틀려요. 네. 둘 다 다시 해야 돼요. 거기서는 MS 워드 얘기 없어요. 아예 없어요. PDF 파일 그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할 정도라면 그럼 그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타임라인 나올 거면 그때는 왜 안 했어? 원래 이런 거는 공소장 낼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만들어서 턱 재판정이 냈다. 그럼 뭘 말하냐면 끼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보고서 기자들이 우와! 빼박 증거가 나왔다. 저는 그 기사 중에 가장 황당했던 기사가 정경심 교수 자기 경력 증명서도 위조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정경심 교수를 한번 매기는 거죠. 그렇죠. 네.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제 거 컴퓨터를 뒤져보면은 제 경력 증명서 아마 중구난방일 겁니다. 막 가고 싶은 회사도 적어놓고요. 자백인가요? 네. 그래서 컴퓨터는 함부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날 판사가 중요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아들의 수료장에서 나왔다는 직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직인이죠. 이 직인을 캡처해서 이 직인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양이 틀리죠. 이건 정사각형인데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직사각형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선이 선명하죠. 여기는 흐릿합니다. 이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늘캐다 보니 이렇게 됐다. 픽셀을 보니까 똑같더라. LA.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좌우로 이렇게 늘려. 그래서 딱 붙이다 보니까 요게 됐다. 그래서 요렇게 됐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네. 아무리 늘켜봐라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가.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이 성해, 해. 이거는 성해 위에 찍혔죠? 이건 해에 찍혔어요. 요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뒤에 거 배경은 빼고 요 도장만 싹 오려내가지고 그것만 딱 추출해서 딱 붙여야 되죠. 이거는 뭘로 할 수 있다? 포토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검찰의 주장이 또 이상해지는 게 2012년 공소장은 캡처지만 2013년 위조했다는 공소장은 날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또 틀려요. 그럼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자기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걸 늘려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길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색깔이 달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뭐 픽셀이 똑같다. 픽셀 똑같을 수 있어. 예. 근데 이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성해 위에 찍혔고 이건 해 위에 찍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포토샵으로 뽑아내야 되고 포토샵으로 이걸 뽑아내는데 제가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요. 네. 제법 좀 손이 많이 가던데. 재판부가 계속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늘려져 있다는 거냐 아니면 너네가 주신문하려고 늘린 거냐. 검찰이 그냥 늘린 겁니다. 늘려져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당시에 행위자가 늘린 거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저 직인이 늘려져 있다면 상장 대장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사각형 직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직사각형 직인은 뭐하러 얘기하냐. 그러니까 직사각형 직인이 찍혔다는 것 자체 이게 이미 그냥 위조다. 그러면 2013년 공소장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료죠. 장경욱 교수가 또 결정적으로 증언을 한마디를 합니다. 동양대 서식은 다른 사진이나 파일을 끼워 넣으면은 깨지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된다. 네. 예, 이런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을 제대로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동양대 서식, 다른 서식들은 모르겠지만 요 관련한 표창장 서식에는 다른 사진 파일을 넣으면은 파일이 깨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 용지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뭉터기로 보관이 돼 있는 걸 본 거는 최근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최근 걸 본 거죠. 뭐냐면은 이 표창장이 이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창장 용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예, 요렇게 이런 동양대 이런 마크도 찍혀 있어야 되고 은박이에요, 이거. 예. 이런 게 다 찍혀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용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용지는 되게 두툼하고 그런 두툼한 용지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경심 교수가 구할 수 있었느냐? 못 구한다. 예. 그게 구할 수 있어야지 프린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좀 얘기를 했으면 이제 표창장 얘기는 들어갈 때도 됐잖아.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자들은 어디까지 뒤에 나온 장경욱 교수 얘기라든지 변호인 반대 신문 얘기는 쏙 빼고 딱 자, 오전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말하는 딱 그 순간까지만 듣고 기사를 썼더만. 그리고 오후에 몇 개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마치 장경욱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장경욱 교수가 굉장히 억울해요. 오늘 좀 연락을 했죠. 직접 전화를 했죠. 내가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예를 들면 조민 씨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한 건 검찰이 못 봤죠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한 거지. 사실은 조민 씨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를 다른 교수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 대화에 참여해서 들은 거고 그건 그러면 사실관계가 정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민이 왔다 갔다 얘기는 많이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꾸로 그 장용욱 교수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지금 전문 증거다라고 썼다면 그 얘기는 맞아요. 네. 예. 근데 지난 재판에서 2017년도에 직원들이 2014년도 상장대장 없다 이거는 다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전에 들은 얘기는 다 받았으면서 네. 그거를 이거는 또 또 엉뚱하게 쓴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애초에 기자들의 생각이나 시각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몇 친구한테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냐 물어봤더니 그 쓴 기자들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합리적이면 검찰발 기사를 받아 쓰는 거구나라는. 합리적이래? 네. 이야 대단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네.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같은 기자들로서 뭐 후배 기자 또는 동료 기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 정경심 교수 재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볼 때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까? 아,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시각이 다른 건 서로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실관계 자체를 비틀어 버리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언론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역시 타임라인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한동훈 검사장, 그 한동훈 검사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이 녹취록인데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오갔던 대화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제 MBC, KBS가 보도하고 난 이후에 그 전문이 공개됐죠. 그렇죠. 네. 뭐 MBC가 한 찔끔, KBS가 또 찔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또 그 변호인이 또 찔끔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었는데 예, 네. 전체가 파일로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변호인이 일부 공개한 거 내용 중에 그 전문에선 빠진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많았어요. 알고 네네. 보면.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2월 13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 이동재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가 함께 내려갑니다. 약간 윤석열 총장보다 먼저 내려가죠. 몇 시간 먼저 내려가서 부산에 있는 한동훈 검사를 만납니다. 네, 그 만난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이제 연구위원 그 당시 차장 검사한테 보고하는 듯한 네. 그런 대화가 진행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 욕을 신나게 해 막. 네. 신나게 하다가 이야기가 슬그머니 신라젠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라젠 수사를 뭐 전에 한번 하시지 않았느냐, 뭐 이번에 잘할 걸로 보이느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 얘기를 해봤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것 같대요. 저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가 뭐라고? 한 건 걸리면 되지인가요? 네. 쟤네들 플레이 못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 확 바뀝니다. 그럼 이동재 기자가 막 설명하죠. 자기가 뭘 했다고. 제가요 편지도 쓰거든요. 집 근처에 뻗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뻗치기도 하고 있고 뭐 후배도 보내고 마누라도 만나러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딱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되지. 그러다 하나 걸리면 되지.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분위기가 뭡니까? 해봐라. 네, 자꾸 해봐라고 부추기는 거죠. 네. 사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데요. 뭔 소리야 해야지. 사실 하고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나 걸리면 돼. 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투가 뭐 차분하고 그냥 대화하는 말투다라고 하는데 저도 심각한 거 얘기할 때 이 말투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요. 차분한 말투는 아니더라고. 네. 적어도 한동훈 검사는 상당히 업돼 있는 목소리였어요. 보세요. 한동훈 검사 처음 얘기할 때 보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어디 진을 치고 있느냐 오늘 어디 갈 거냐라고 얘기할 때하고 그 말의 톤을 보세요. 완전히 틀려요. 네.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동재 기자를 변호하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 얼마 전까지 검사. 네. 이 부분이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게 무슨 그 검언 유착이냐. 이거는 취재를 잘하라는 격려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검사한테 격려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것부터 일단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취재 격려를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잠복하고 있고 편지 쓰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때 편지도 안 썼죠. 그리고 이제 이 주진우 변호사의 주진우라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 그지? 네. 예. 기자 주진우가 있고요. 변호사 주진우가 있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변호사 아주 싫어합니다. 페북에서 공격도 몇 번 하셨더라고요. 예, 대놓고 네. 공격하셨죠. 예. 자, 근데 이 주진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예? 이게 어떻게 그 검언 유착이냐 이건 취재 경력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녹취록 말고 다른 녹취록도 많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채널A 자체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동재 기자하고 백모 기자가 서로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야 한동훈이 몸이 달았어. 이번 거는 무슨 동아줄로 생각하나 봐. 부산에서 올라올. 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 내가 취재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야 나 팔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 그쵸. 완전 발등을 찍은 건데, 보면은 채널A 자체 보고, 조사할 때, 채널A는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한동훈 그 당시 차장검사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밝혔었는데, 예. 이제 와서는 너무나 다른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고 그 얘기 한동훈 검사 그 얘기도 해요. 이거는 수사팀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윈윈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하죠. 이게 다른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사이의 대화를 그것만 쏙 떼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녹취록이랑 함께 봐야 할까요?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거를 빗대 본다면 함께 다 봐야죠. 그렇죠. 네. 다 함께 봐야죠. 이걸 다 함께 놓고 보려면은 녹취록도 함께 놓고 봐야 되지만 자,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 이 검언유착 타임라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네. 우리 김태현 기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타임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본 검언유착 정황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2월 6일 날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2월 13일 날 한동훈을 만났다. 그다음에 한동훈 만나 바로 그 다음 날 편지를 발송했다. 그죠? 그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손편지를 만나고 그다음에 5번째 손편지를 발송한 다음에 뭐 짠다? 예. 한동훈 검사장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 자. 그다음에 그 직후에 백승우와 기자 통화에서 나를 막 팔아. 막 이러는 거야라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3월 18일 제보자와 통화. 그로부터 30분 뒤에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 자, 그 다음 3월 20일 날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 그 다음에 제보자와 통화. 그죠? 그 다음에 3월 22일 제보자와 세 번째 만남. 그 다음에 한동훈과 또 통화. 제보자를 만나면은 자꾸 한동훈하고 통화를 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검언유착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제보자를 만나는 시간마다 한동훈하고 통화를 합니까? 근데 통화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카카오톡에 보면은 보이스톡 있잖아요. 예, 보이스톡 무료 통화. 예. 네. 그걸로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면 녹음이 안 돼요. 너무 재밌는 게 그 이동재 기자가 그 하늘 같은 검사장님과 내가 어떻게 밥 한 끼도 먹은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안 친하다면 그거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대화록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3월 달에 내려와 바다 보면서 술 한잔하면 좋잖아. 뭐 밥도 안 먹었다고? 그럼요. 하늘 같은 검사장이랑. 아이고. 정말로. 이제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이 타임라인을 함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도 검언 유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래도 이것이 단순히 취재를 격려하는 차원의 이야기였을까요? 사실 저희 팀에서 지금 이 건 말고 검언 유착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무리해서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현재 대충 윤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의 2차 기자회견이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원래 이 2차 기자회견에서는 그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2차 기자회견 며칠 전 돌연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겠다. 국민들은 수사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금 황당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1차 기자회견에서는 현수막에 성추행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차 기자회견에는 그 현수막에 성폭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돼 있죠. 성폭력이라고 돼 예,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뉘앙스가 좀 틀려졌는데요. 사실 성추행보다도 성폭력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네. 넓으면서 강제추행 외에 유사강간 또는 강간을 포함하는 범위가 돼요. 그 결국에는 이 넓은 의미로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넓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더 강한 불법의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예, 그걸 의도적으로 좀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짜증났던 것이 입만 열면 2차 가해. 이것도 2차 가해. 저것도 2차 가해. 처음에는 조문하는 게 2차 가해라 그러더니 네. 그 다음에는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라더니 이날은 또 뭐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도 2차 가해래. 참. 아니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왜 우리가 선임합니까? 나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 대신 싸워달라고. 근데 싸움을 하는 사람 욕도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라고 돈도 받는 거고 그러라고 위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이 2차 가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변호사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보면은 거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판례를 읽거나 아니면 이 여성분한테 온 편지를 읽거나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 없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메시지만 보냈어요. 자, 이 판례 얘기가 나왔는데 이 판례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가해 행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 네. 강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제추행이라고 하기에는 접촉 그 스킨십 정도가 상당히 좀 강도가 낮아요. 그마저도 사실은 주장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도 주장도 있고 네. 그 외에는 뭐 사진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정도라는 건데 네. 이 정도를 가지고 과연 성추행,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그 정도도 충분히 성추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장만 있다. 네. 증거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2차 가해다. 뭐야. 다 2차 가해래.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말만 듣거나 아니면 2차 가해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무조건 2차 가해? 의심해도 2차 가해? 가만히 있어도 2차 가해? 하여튼 말만 하면 다 2차 가해? 라는 거죠. 그렇죠. 그 2차 가해에 대한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경위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어떻게 고소를 하게 됐고 현재 어떤 고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어디에 알렸다라는 새로운 폭로가 또 나옵니다. 네, 바로 그 얘기죠. 경찰에 가기 전에 중앙지검에 갔었다. 네.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경찰에 안 가고 처음에 검찰에 갔는데 검찰에서 절차를 밟으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경찰로 돌려가서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원래는 그래요. 일단 접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접수를 했고 내가 이 사건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담 좀 하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변호인이 검사를 직접 면담하는 거 웬만하면 허용 안 합니다. 네. 왜? 그 당사자가 직접 같이 왔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미리 면담하는 거 잘 안 받아줍니다. 요즘 받아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굳이 접수도 안 하고 면담부터 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느 검사가 받아줘요. 접수부터 하고 절차를 밟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경찰한테 간다? 네. 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또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면담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누구인지 밝혔다. 박원순 시장을 고소할 거다라는 걸 밝혔고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했는데 부장검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김재련 변호사나 그 여성단체 쪽 얘기를 딱 듣자면 믿어보자면 사실 이 부장검사가 거기 굉장히 중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느낌이 아니라고 네.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빌미로 잡고 있습니다. 네. 부장검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잘못한 거다. 그 보고가 올라갔다는 게 또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네. 이성윤 검사장이 네.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거다. 받았는데 못하게 막은 거다. 그래서 면담이 취소된 거다. 그래서 뭐가 잘못한 거다? 이성윤 검사장이 잘못한 거다. 어떻게 감찰을 해야겠다. 네. 대검에서 감찰해야겠다. 그렇지. 이거는 뭡니까? 그냥 하나 꼬투리 잡으니까 그냥 수수수수 나오는 거 아니야. 에? 마치 그거지. 너 똥색 옷 입었네? 똥색 옷 입었으면 뭐 똥 좋아해? 똥 쌌니? 의식의 흐름이 똥 쌌구나. 어쩐지 냄새 난다 했어. 이 냄새 난네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똥차가 지나갔는데. 아무튼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예. 자,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 김재련 변호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새로운 뭔가를 증거를 제시해야 될 때가 되면은 2차 가해다. 비판이 있으면 2차 가해다. 라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살짝 이 초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싹 돌려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전부 다 이게 이게 고소인과 박원순 간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와중에 제일 피해 입는 게 누구냐?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찌라시로 돌았던 고소 경위라던가 고소 이유 그 카톡 내용을 누가 유포했는지도 그쪽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아니면 대리인 이쪽으로 해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졌죠, 일단. 네. 자,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김태현 기자랑 저희가 취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처 밝히지 않았지만 취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2차 가해 운운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공개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2차 가해 운운하시고 정말 증거를 안 내놓고 정치적인 싸움, 피해자, 당신들 말 맞다나 피해자, 이 고소인을 보호하기보다 자꾸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시면은 정말 저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취재한 거 공개하겠습니다. 기사 쓸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입니다. 자, 다음은 이 정의연 관련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정의연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무슨 도둑놈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검찰 수사가 막상 시작되니까 지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싶었더니 참 여기도 문제네. 네. 예. 일단 모두가 헷갈리시는 것처럼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는 다른 곳입니다. 예. 예, 완전 다른 곳이고 정의기억연대만 두고 보셔야 되는데 이전까지 그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저희가 처음에 취재를 갔을 때는 사실은 이분들이 할머니들을 공격할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할머니를 공격할 수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팔로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정의연 측 변호인한테 우리는 2015년만 일단은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2015년까지. 예. 네, 2015년까지를 집중해서 보겠다. 근데 이게 무슨 그 의사가 애기들 그 주사 찌를 때 겁먹지 않게 하려고 다른 데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검사가 무슨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2015년까지만 본다고 했으면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줘야죠. 예, 거기서 끊어줘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 2015년까지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수사를 그 이전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아마 최대치는 2010년까지 갈 것 같아요. 공소시효는 2010년까지입니다.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했다 공소시효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쭉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겁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한다고 해서 인디언 기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비거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이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인데,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의연에 대한 수사 역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정의기억연대분들한테 감사한 게 그 여태까지 굉장히 자료를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컴퓨터도 옛날 걸 그대로 쓰시고 그 심지어 1,000원, 2,000원이 빈 것까지도 검찰이 잡아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비어있던 이유는 정의기억연대분들이 이체할 때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우대하는 통장으로 돈을 넘긴 거예요. 넘겨서 다른 곳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한 그 수수료까지도 최대한 아끼려고 한 정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회계에서 비어있는 부분 대부분은 다른 장부에 이미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회계 부정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부가 이제 사실 이게 회계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명목이 다르면은 장부를 따로 써야 돼요. 네. 그 장부를 다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게 있고 저기에 기록된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합을 해서 못했을 수는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네. 다 남아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까지. 심지어 1,000원짜리가 없다고 막 검찰이 찾아다녔는데 결국에 다 찾아낸 거예요. 네. 그게 언제까지? 2015년까지. 네. 그랬으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나오니까 2010년 것까지 다 털어.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면 2012년에 이 정의연, 그러니까 정의연의 앞에 있던 정대협이 있죠. 네, 정대협입니다. 정대협의 직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시다는데 그분한테 소환장을 날린 거예요. 오세요 검찰청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하잖아. 저 거기 그만둔 지 꽤 됐어요. 저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주시겠어요?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전화 안 받았어? 전화 끊었어? 당신 이제부터 피의자야. 네. 자,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강제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 말한다? 2012년에 퇴직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는 2012년 거 지금 수사한다는 얘기잖아. 적어도 2012년 이전 걸 수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피의자 전환이 됐는데 어떤 혐의인지 네? 그런 게 아무것도 통지가 안 됐습니다. 아니, 검사가 깡패도 아니고 말이야. 전화 안 받았다고 피의자 전환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는요, 2012년 무렵에 돌아가신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 유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혹시 아세요? 라고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걸 잡아내려고 했는지가 아직 이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오래전 자료일수록 기억이 안 나. 너 2012년에 뭐 했는지 아니? 저는 뭐 했을까요? 네. 2012년에 2012년에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하다가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전후가 헷갈려.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이 하는데 시간대가 살짝 헷갈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막 헷갈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그런 거를 내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 네. 검찰은 그걸 콕 집어내는 거야. 오, 이거. 사실하고 틀려. 거짓말 하네. 걸렸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거를 아무렇게나 막 파헤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잡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잡듯이 한다는 건 뭘 말한다?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 씨.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예?
해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하는 게 맞지. 뭘 자꾸 털려고 합니까? 심지어 요 근래는 이제 정의기억 연대 수사가 지체된다고 하면서 네. 윤미향 의원 언제 소환하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소환을 하든가 말까 아니에요. 근데 왜 소환 안 하냐? 이거는 뭐냐면 유죄라는 걸 꽉 찍어놓고 네. 유죄인데 왜 빨리 안 잡아주냐? 이 얘기가요. 그 조선일보가 한 얘기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 몇 군데서 더 쓰기도 했는데 사실 요 근래에 저희가 기후재식, 먼지털이식 기사를 쓴 뒤에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검찰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정의원 관련 이 검찰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가 또 재개됐다라고 기사를 썼고요. 그 뒤에 몇몇 언론에서 저희들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찰은 누군가를 붙잡아 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이렇게 탈탈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부디 검찰의 본래 모습을 좀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객진 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고 또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됐습니다만 저희들 뜻한 대로 좀 안 된 것 같긴 해요. 예. 네. 생각 같아서 다시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다고 한들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를 한 번씩 한 가지씩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독박방송 한 번 더 할까요? 예, 요새 네. 김태현 기자 저를 이렇게 매깁니다, 자주. 예. 자, 누가 매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